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공개석상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시 교육청에 근조 화환들이 전달됐습니다. 급속히 팽창한 명지국제신도시 행정서비스를 소화하기 위해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약 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달라진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2대) 총선에서 수영구 선거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선과 전략 공천 선거구로 떠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근조 화환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공개석상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교육감의 2차례 사과에도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 정문에 근조 화환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경남과 충남, 전남 등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것들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막말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루 만에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30개가 넘었습니다. 부산교육감의 욕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부산시 교육청 앞은 이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교육청은 화환을 가리는 데 급급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3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교육감이 늘봄 사업 추진 과정을 질책하면서 인신공격성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 회의가 교육청과 지원청 등에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교육감의 수준이야 욕설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욕을.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지방 공무원의 완전히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존감을 진짜 무너뜨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같이 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울분을 많이 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 해직을 시켜야 되지. 당장 해직시켜야죠.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도 그 정도의 언어는 잘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태도가 평소에도 그대로 안 보이는 데서도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늘봄 사업과 관련해 답답한 마음에서 혼잣말을 했다는 교육감의 해명과 2차례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강서구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센터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용하던 곳이어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는데요.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와 한창 조성 중인 2단계 경계에 들어서 더욱 급증할 행정 서비스를 소화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센터는 신도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농지였던 명지동은 신도시 조성으로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오션시티 명지 2동이 분동됐고, 명지 1동은 국제신도시 조성으로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2배 증가해 지금은 5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늘어난 행정 서비스를 소화하기 위해 명지 1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를 짓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신청사는 국회 부산도서관 인근
국제신도시 2단계와 1단계 경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원실은 노인과 여성 등을 위한 복지민원실을 구분해 별도 마련했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문화복지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오다 보니 이제 뭐 주차장부터 일단 넓어지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지 1동 인구는 약 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명지 1동 북측 일부는 에코델타시티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전과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달라진 점은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공개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 선관위는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표 과정에선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표 조작 논란을 없애고자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나온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발표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됩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한해 적용됐던 선거운동이 일반으로 넓혀지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도 완화됩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후회나 동창회, 그리고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수영구 선거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야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선과 전략 공천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영구 선거구는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인 전봉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의 명운을 가를 최종 경선을 치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영입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예비후보는 수영구에서 잔뼈가 굵은 수영구 현역 초선으로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덕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 등 가산점을 받는 장예찬 예비후보는 전직 다선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총선 영입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복지 분야 운동에 앞장섰던 만큼 보수텃밭 수영구에서 누가 당선증을 거머쥘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119 안전체험관은 3월 1일 누적 체험객 100만 명 돌파 기념 특별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인생 네컷 즉석사진 SNS 홍보전과 영웅이 배지 만들기, 그리고 소방차 클레이 아트 만들기, 포토타임 등이 마련돼 있으며 홍보전 참여자에겐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한편 부산 119 안전체험관은 지난 2016년 5월 개관했으며 현재 7개의 예약 코스와 자율체험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가로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4년간 이들이 빼돌린 돈은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5만 3천 원인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A 수입업자는 이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10만 5천 원으로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고 물품은 16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노인용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값을 속인 겁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이들이 수입한 복지용구는 10만 개가량. 가격을 속여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63억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들도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입 가격과 비례해 판매 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 복지용구 가격이 수입 가격을 부풀려서 과다 책정된 만큼 그것을 구매하는 일반 노인분들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었고 비싸게 산 가격은 2배에 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위해 홍콩의 중개무역 유령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56억 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수입했는데 105억 원으로 부풀린 가격의 물품 대금을 유령회사에 지급한 겁니다. 이후 유령회사가 중국 제조사에는 실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49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남긴 차익 중 19억 원은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들여왔습니다. 또 17억 원은 B씨와 공모해 본인 가족이나 지인 등 20여 개의 계좌로 분산해 국내로 이체했습니다. 세관은 보험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수입업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가 편취한 63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구 천마산 일대에서 6세기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 중인데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천마산 석성 봉수대 인근 성곽과 토기 등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이 삼국 통일신라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유물이 나온 곳인데요. 6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물은 지난해 초 모노레일 사업을 위해 지표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유물이 발견되면서 서구는 추진 중이던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노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 구간은 총 1.5km, 아미동 비성마을 일대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데 중심 구간 520m 정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능선을 따라 설정된 구간에서 산 중턱으로 변경이 유력합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예정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은 다음 달. 사업비 352억 원이 들어가는데 유물 발견으로 늘어난 예산은 구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초 계획한 바다 조망은 노선 변경으로 사실상 힘들어져 관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원자재나 귀금속은 물론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부산에 들어섭니다. 부산시와 부산 BDX 컨소시엄이 설립을 위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시와 부산 BDX 컨소시엄이 맞손을 잡았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약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또 앞으로 이 STO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서 이 토큰 증권 시장에서 이 어떤 깃발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 기간은 20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에는 IT 전문 기업을 필두로 증권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IT 기업은 현재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의 디지털 상품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시와 이들 기업은 오는 4월까지 블록체인 특구의 거래소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와 기금속은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탄소 배출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게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시켜서 굉장히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시민들이 그런 자산들을 새로운 투자의 관점으로서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권형 거버넌스는 예탁 결제나 상장 평가, 그리고 시장 감시 기능이 독립된 기구로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올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상품 거래를 시작으로 토큰 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6년엔 가상자산 거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14개 대학이 손을 잡고 해양 특화 인재를 키우는 공유대학이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도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허브로 커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한 지역 혁신 사업인 부산 공유대학이 출범했습니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부산 14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공유대학은 해양 특화 분야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와 클린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4개 전공이 개설됐습니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연계 등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게 됩니다. 스마트 물류 분야라든지 클린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해양 스마트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로 양성이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또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새로운 신산업의 인재로 양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사실 여기에 거의 큰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599명의 신입생들은 본 소속 대학의 전공 외에 공유대학 융합 전공을 통해 복수 전공 학위 등을 취득합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이론과 오프라인 실습 과정 등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합니다. 또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1학점당 혁신인재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항만 물류의 아이언맨이 되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 지능을 활용해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항만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화물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라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만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공유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초석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경마공원 식당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츠런파크 방문자 누구나 가능하며 5개 식당 중 한 곳을 월 2회 이용해 메뉴와 위생 등 식당 이용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시설이 많고 통로가 좁아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전통시장들의 화재 공제 가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구 충무동 해안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2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집기들이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화재를 당할 경우 복구와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재 공제가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률은 26.3%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29%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별 가입 점포 비율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점포 40% 이상이 가입한 시장은 40곳으로 전체 190개 시장 중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단 한 곳도 가입한 점포가 없는 시장은 모두 75곳, 40%에 이릅니다. 가입률 40%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부산 80%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자부담 비율이 꼽힙니다. 부산의 경우 지자체가 60%, 상인이 40%를 부담합니다. 경기도 10%, 인천 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가입 조건이 없고 보험료도 낮은 전통시장 전용 공제가 있지만 자부담이 높다 보니 상인들이 가입을 꺼리게 되고 부산시 예산 역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적으면은 가입률이 좀 많을 것 같는데 전통시장 자부담 부담을 줄여야 하는 건데 매년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예산 정액 없이도 자부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4건. 이종환 의원은 상인 부담을 낮추도록 부산시에 촉구하는 한편 상인들의 화재 공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